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제가 저희 막내를 데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희 막내가 도서관을 참 좋아하고 매일매일 도서관에 가고 싶어해요. 저희 집 2층에 이렇게 아이들이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도서관을 그렇게 좋아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래 한 번 더 읽고 싶은 만큼 있어봐 했더니 4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보더라고요. 오후 4시에 가서 도서관 문이 닫는 8시까지 4시간 동안 책만 보고 놀았어요. 우리 막내가 도서관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도서관에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 책이 많아요. 집보다 확실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결핍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서관은 저희 집에서 차로 9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직 어린 저희 막내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고 싶으면 아빠랑 미리 계획을 하고 아빠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가 도서관에 가고 싶은 만큼 충분히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저희 큰딸 어렸을 때랑 완전 반대 상황이거든요. 저희 큰딸은 지금 고1, 저희 막내가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때는 도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저희 첫째는 학교를 마치고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사설 도서관에 갔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책도 읽고 책도 빌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애들 엄마가 저희 큰딸은 거기 맨날 가도록 시켰어요. 책을 읽으면은 꼭 독서록을 작성하도록 시켰고 뭐 그런 것만 시키나요? 이런 게임도 학원에서 배우더라고요. 저희 큰딸은 책을 읽으러 매일 가는 상황이었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걸어갈 수 있으니까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막내는 도서관에 가고 싶어도 아빠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황이니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막내가 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은 무언가가 너무 풍요로우면은 당연하게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습성을 가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막내가 책을 열심히 보길래 저도 도서관에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됐는데요. 뭐 저야 고맙죠. 저는 막내 옆에서 일을 좀 하다가 저도 책을 좀 봤는데 도서관에 전원 속의 내 집 잡지가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평창에 이사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잡지를 좀 보곤 했는데요. 와, 사진을 잘 찍었어요. 잡지 속에 멋진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9월호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스페셜 테마로 다루었네요. 딱 이렇게 4페이지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다루었는데 앞에 2페이지는 뭐 그냥 사진만 있죠. 딱 2페이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한 업체가 제공하는 작은 집 모델하우스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이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가설 건축물을 10평까지 농지에 지을 수 있고 그 농지를 농지 전용을 통해서 대지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이 절약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농지에 농사를 지어야 하고요. 처마 최대 1m까지 가능하고 데크도 설치 가능하고 주차장도 1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막도 기준만 충족한다면 농막에서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쉼터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12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쉼터를 지었는데 이거를 12년만 사용하고 철거해야 돼? 야,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입장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에 따라서 이 쉼터 사용기한 12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될 분들은 나는 주택이 아닌 쉼터를 짓고 싶은데 나는 그 10평짜리 집을 좀 럭셔리하게 짓고 싶어. 이런 분들은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쉼터를 짓는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다주택자가 되는 부담이 없고 농지 전용 부담금도 안 내고 취득세 10만원, 재산세도 연 만원,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평짜리 집을 최대한 멋지게 지어서 세컨하우스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집을 12년밖에 못 사용한다고 하니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땐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분들은 그냥 진짜 소박하게 뭐 10평이든 9평이든 정말 저렴하게 쉼터를 짓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내가 바랬던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서 저렴한 쉼터를 지으면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12년 사용 기간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지어서 12년 열심히 쓰고 본전을 뽑으면 되죠 뭘. 두 번째로, 아니야 난 그래도 너무 아까워, 12년만 쓰기에는 내가 돈 들이고 정성 들인 게 있는데 너무 아깝지, 이런 분들은 쉼터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택을 지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기존 주택을 사도 상관없습니다. 시골에 새로운 주택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사도 여러분은 1가구 2주택이 아니고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쉼터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시골집을 그냥 사거나 거기다 집을 지어도 여러분은 1가구 1주택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발표한 세컨드홈 지원 특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집을 짓거나 구매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시골이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집을 짓거나 집을 살 때 그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면 되는 거예요. 시골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저희 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저희 집입니다. 마이 스윗 홈. 앞에 있는 블루베리 밭은 농지니까 빼고요. 대지는 한 180평 정도 되고 집이 한 52평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집의 공시 가격이 얼마냐? 1억 5,900만 원입니다. 4억 이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집을 사셔도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시촌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저희 동네에 이쁜 집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주택을 모두 공시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 2억 원이 넘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봉평에서 제일 좋은 집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이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땅이 314평이고 집이 107평이에요. 107평. 무지막지하게 크죠. 자, 그럼 이 집은 공시 가격이 얼마일까요? 확인해보니 공시 가격이 3억 9천만 원입니다. 땅이 300평에 건물이 100평이 넘는데 공시 가격이 4억 미만이에요. 이런 집 지어도 여러분 도시에 아파트가 있어도 1가구 1주택자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집을 짓는데 땅 사고 집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지금 평당 거래가가 30만 원대입니다. 300평이니까 한 1억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땅도 다 같이 산 것 같아요. 거의 몇 억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을 철근 콘크리트로 107평을 지었어요. 여러분 집을 107평이나 짓는다면 건축비에 돈을 쓰는 사람일까요? 안 쓰는 사람일까요? 저는 쓰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평당 1,000만 원 정도는 들지 않았을까요? 그거 107평 계산을 해보면은 10억이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집을 비싸게 지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집을 지어도 현재 공시 가격이 3억 9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에 농지를 사서 쉼터보다 조금 큰 집을 아주 멋지게 럭셔리하게 짓는다고 해도 그 집의 공시 가격이 4억 원 이하일 가능성이 거의 99.99%라는 말입니다. 물론 주택을 지면 쉼터를 짓는 것보다 취득세와 재산세가 좀 더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주택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집이 그냥 낡아서 없어질 때까지 평생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쉼터의 사용기한 12년이 억울하다면 그냥 주택을 짓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도서관 좋아하는 저희 막내 덕분에 저도 도서관에서 잡지를 좀 보다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쉼터의 사용기한이 12년이라고 해도 이 쉼터를 계획했던 분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냥 가성비 쉼터를 짓던지 아니면 그냥 주택을 지으면 되니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타격이 큰 분들은 이 쉼터 정책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준비해 왔던 분들, 그분들이 조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런 정책의 변화에 맞춰서 돌파구를 찾아야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많은 의견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